반갑습니다. 11월 14일 금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가 쭉 내려갔네요. 네, 장 초반부터 조금 불안했었는데 아침부터 계속 내려가서 후반부까지 쭉 내려갔습니다. 이 셧다운 해제가 됐죠. 셧다운이 종료가 되자마자 이제 기술주 매도가 이어지게 되고요. 셧다운이 해제가 되면서 경제 지표들 발표가 되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부담을 좀 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또 치고받고 하는 모습들, 뭐 기다렸다는 듯이 주식을 팔아먹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네요.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65%, 나스닥은 마이너스 2.29%, S&P 500은 마이너스 1.6%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뭐 하락 이후에 또 다시 오르는 형태로 갈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단기적으로 좀 올랐다는 부분들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형태로 이제 박스를 진행한다거나 그런 횡보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지만, 어쨌건 우리나라도 단기적 충격을 피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어제 조금 올려놨는데 그거 그대로 또 빼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자, 만기 때도 올려놨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자, 지금 또다시 AI 과열 신호가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어서 부담 요소들이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 뉴스 첫 번째 거 요거 먼저 볼까요? 자, 뉴욕 증시 셧다운 해제 뉴스에 팔았다. 급락으로 마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해제가 됐지만 증시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매매 형태를 보였다. 자, 그렇게 되면서 다시 AI 거품론과 금리 인하 경로로 시선을 돌렸고 일단은 투매로 대응을 했다. 자,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 보여요.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에 임시 예산안을 서명하면서 셧다운은 역대 최장인 43일을 끝으로 해제가 되었다. 자, 그만큼 이제 지연되었던 주요 경제 지표가 다음 주부터 뭐 쏟아져 나올 텐데요. 경제 지표가 뭐 좋다 나쁘다를 지금은 가늠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불안하다, 이렇게 나온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일부 민주당 상원 의원이 셧다운 해제를 위한 임시 예산안에 합의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가가 점점 올라갔었고, 이 부분이 이제 이번 주 내내 쭉 이어졌었죠. 그러면서 주가에 빠르게 선 반영이 됐고 재료가 소멸되면서 주가가 떨어졌다. 자, 경제 지표가 불확실성은 남아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연준의 입장에 당연히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연준의 매파적 발언이 누적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졌다. 지금 현재 금리 인하는 인하나 동결이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5대5 정도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근데 인상 없잖아요. 네. 10월에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이 48.1%. 동결될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인하될 확률이 52%라고 잡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지금 5대5 정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데 금리 인상 아니잖아요. 그죠? 동결이냐 인하냐. 금리는 이제 인상이 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지금 낮추느냐 아니면 다음에 낮추느냐, 그런 기조만 계속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사실 이거 별다른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쨌든 시장의 어떤 심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이렇게 핑계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명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만드는 그런 형태라고 좀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무슨 이유로 팔까, 이런 거. 자, 일단은 인하 말고 동결이면 악재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큰 덩어리를 봤을 때는 이거는 뭐 동결이든 인하든 시장의 악재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어쨌건 그런 부분들이고요. 셧다운 기간 동안에는 그동안 누적됐었던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한꺼번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현재로서는 노동시장이 침체 국면에 접어들 확률이 높지 않다고 본다. 노동시장이 침체로 들어가지 않으면 금리 인하 없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실업률 지표 봐야 돼요. 근데 지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는 것들은 아직은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카시카리가 반짝 대머리인가요? 네, 이 닐 카시카리가 인플레이션은 약 3% 수준으로 여전히 너무 높다. 맞아요. 이거 CPI 같은 경우는 좀 높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게 되면 금리 인하는 당장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2%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2% 쪽으로. 그러니까 즉 3%보다 낮은 수치가 나타나줘야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생기게 되겠죠.
자,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3.7%. 와. AI 거품론은 이제 장기 테마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엔비디아가 3.58% 하락, 브로드컴과 AMD, 인텔, ARM, 림 리서치도 5% 안폭의 낙폭을 기록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네. 뒤지게 두들겨 맞을 수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 차트 모양이 좀 이상해지지 않나요? 정고점 넘지 못한 상태에서 밀려버리게 되면 이제 61선 깨기 위한 형태의 모습, 네, 지지 포인트 이렇게 만드는 모습, 또는 21선을 이탈하는 형태의 모습, 이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는데 살짝 애매할 수는 있겠다, 그죠? 네, 차트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가면서 보자. 차트가 어디 있죠? 요건가요? 이거 아닌데 왜 자꾸 이게 나오죠? 네. 요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면 4170. 자, 오늘 주가 빠지면은 네. 원래 이제 만기일 날 만들려고 했던 지수 포인트까지 나올 수도 있겠다. 한 3%? 네. 3%까지 안 빠지려나요? 뭐 방어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은 네, 주가 좀 빠질 것 같다 보이죠? 그러면은 지난 월요일 날 올라가서 갭으로 튀어나간 부분이 있죠. 여기가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될 테니까 기본적으로 네, 4.100 아래쪽까지 한번 눌러보는 모습이 있겠네요. 일단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또 약간, 네, 피곤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 그죠? 네, 투매까지는 연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뭐 팔아먹는 모습들은 있겠죠. 근데 살짝 애매한 구간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책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다시 뉴스 들어가면, 자, 우리나라도 이제 영향을 좀 있을 것 같다 보여진다 라고 되어 있고요. 대부분이 네, 빠졌네요.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빠졌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꼭 같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부담 요소가 좀 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뭐 금융주부터 해가지고 전체 업종이 다 밀렸기 때문에 그냥 미국 전체의 주가 하락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좀 걱정스러운 뉴스가 하나 있는 게요. 이거거든요. 비트로 반도체 조선에 몰빵한 K개미, 외신 눈에도 불안불안하게 보인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신용융자가 26조 원 돌파. 시종이 좀 많은 부분은 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긴 한데, 장이 많이 올라서 신용융자가 많은데 장이 조정을 받게 되면 신용융자도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반대 매매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조금 애매하죠. 자, 지금은 이제 빚내서 투자하는 거, 네, 신용융자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자,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느 쪽에 집중했느냐는 여기 정해져 있습니다. 반도체와 조선 방산에 대거 투자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있는 종목이 하나도 없죠. 네. 지난 한 달간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한 종목은 SK 하이닉스, 이거 가장 많아요. 하이닉스 엄청 사들입니다. 6조 원을 사들였어요. 개인 투자자들. 그만큼 외국인이 많이 팔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이버에 매수가 있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이런 식으로 매수가 집중되어 있고요. 빚내서 투자한 것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네, 자본재. 조방원 쪽에 전체의 27%가 집중될 정도로 신용 잔고가 쏠려 있다. 그 다음에 반도체가 15.8%. 이 15.8%가 이제 아마도 네, 하이닉스 쪽에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조방원 쪽에 지금 이 B2가 집중되어 있다는 건데, 그 계속 조심하게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애매하다, 그죠? 네. 이런 비트와 쏠림 현상이 증시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는 뇌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많이 올라간 상태이고 쭈빗쭈빗쭈빗하는 상태인데 비트가 많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주가를 흔들어서 사람들이 비트로 와장창 밀려나게 만들고 반대매매 만들어내고 그냥 밑에서 주워 잡는 거,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얘네들이 취하는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 항상 당하지만, 이런 데서 항상 그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부분에 또다시 노출되고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많이 올라간 종목을 안 사면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네. 많이 올라간 시점에서 안 사고 밑에서 사면은 뭐 반대매매니 뭐 이런 공매도니 이런 공격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요런 것들 이제 비투가 많거나 이런 것들 오늘 같은 날 시장의 변동성을 보이면은 가장 먼저 영향을 좀 받겠죠. 네. 자,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어떤 종목이 주목을 받게 되냐면 안정적인 종목도 있죠. 방어주 역할을 하는 것들. 걔네들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걔네들은 오늘 좀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술주 위주의 주가 하락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자, 가장 걱정되는 건 저는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의 외국인 매도가 많아서 아마 공매도하고 비투하고 막 붙어서 싸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그리고 조방원, 방산주들 움직임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네, 아무튼, 네. 조심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주말장이라. 근데 주말장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주가가 쾅 하고 떨어진다. 그러면은 막판에 말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마지막까지 안 올리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미국 증시도 저 정도 빠졌으면은 네, 아마 주말장에서 반등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후반부에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낙폭을 좀 축소하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쾅 하고 떨어지게 되면 너무 겁먹지 말고 일단은 좀 상황을 지켜보고 그죠? 늘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해야 됩니다. 언제나 그게 중요하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환율 하나 더 볼게요. 환율도 지금 불안하다 얘기 나옵니다. 이대로라면 환율 1,500원 선도 뚫릴 것이다. 네. 그쵸. 네. 지금 1,470원도 넘어가는 모습이라서 1,500원도 넘어갈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환해지도 나올 수도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국민연금이 전략적인 환해지, 외환당국의 개입 등이 이루어질지도 관심이 쏠린다. 그러니까 방어를 해주겠다는 얘기겠죠. 1,480원 정도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게 네, 방어를 좀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워낙 가격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 자, 지금 한미 관세 협상 불확실성 등은 원화값 1,400원대라는 뉴노멀을 넘어서 1,500원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했다라는 얘기인데 글쎄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이런 거 있겠죠. 한미 협상에 따라서 내년부터 연 200억 달러씩 대미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네, 달러의 수요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은 달러의 가치가 더 상승하는 효과. 자,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글쎄요. 더 빠질 수 있다. 이거 지금 차트가 뒤집어져 있는 거죠. 우리는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걸 판단하지만 얘는 이제 그 가격을 아래쪽으로 보면서 이렇게 떨구져 있는 그런 그래프를 만들어냈네요. 그래서 환율이 이제 계속 빠지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글쎄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또 힘들어요. 네. 수출주들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겠죠. 왜냐면은 뭐 달러로 받는 입장들에서는 나쁘지 않은데 이제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네, 좀 힘들어지고 또 원재료 가격 인상에 따른 그런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역설적이지만은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 기업들의 실적 부분들은 조금씩 증가할 수는 있어요. 근데 좀 애매하죠. 그리고 달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수익을 좀 보는 그런 단계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뭐, 제 생각에는 환율이 1,500원대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오래 머무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환율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 이걸 꼭 아셔야 되는 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미국 쪽에서의 어떤 제재나 이런 게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면 말씀드렸듯이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돈이 되거든요. 네, 환율이 높아지는 게 돈이 됩니다. 돈이 되면은 이게 오히려 또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요소가 좀 되죠. 그래서 뭐 이제 만약에 관세다라고 한다면 관세가 무력화된다거나 등등등 나오죠. 미국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야 환율 뭐야 이러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달러 약세 이런 거 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애매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1,500원을 터치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관심적인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오히려 네, 달러에 더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든지 이렇게 몰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500원대로 단기간에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래 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정책적인 변화나 네,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는 좋지 않아요. 네. 분명 말씀드리지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어줘야 되거든요. 뭐 경제가 안 좋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이 좀 있다거나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 그것도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다. 근데 사실 경제 지표상에서는 뭐 그런 거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건 없을 것 같아서, 뭐 주변 국가들의 움직임. 여기 지금, 네, 신임 총리의 아베식 돈풀기 정책이 일본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은, 네. 이게 지금 자기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지? 지금 이거, 네, 좀 고평가된 듯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이슈적 부분이 있는데,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환율이 계속 오르고는 있는데, 무엇 때문이다. 뭐 말들이 많죠. 네, 뭐 누구 서학개미 때문이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게 뭐 주변 국가 때문이다. 그 다음에 뭐 관세 때문이다. 뭐 등등등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네, 지금 현재로서는 환율이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에 대한 시원한 그런 진단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 정도까지 올라갈 만큼 위협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계속 올라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하다 싶으면 주가가 좀 폭락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네, 연결해서 좀 살펴보긴 해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아직 조짐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좀 보자고요. 자, 어쨌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좀 두고 봅시다. 네, 오늘은 주말인데, 주말장에서는 또 만기 다음날 주말은, 대체적으로 이제 매도 물량도 같이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은 뭐 주가 빠질 만한 어떤 요소들은 별로 없었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살펴보고요. 미국장이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기술주 위주로 폭락을 때렸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군들 위주로 오늘은 변동성이 좀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특히나 이제 뭐 하이닉스나, 네,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하락하는 포인트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또 다시, 네, 흔들하는 모습이 있을 건데, 단기간에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일정 구간에 지켜줄 것이냐, 그 다음에 후반부에 꼬리 달고 올라갈 것이냐, 이 부분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너무 좀 진부한 이야기고요. 뭐 AI 거품론에 대해서 뭐 팔았다 이런 거는 좀 애매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마이클 버리가 공매도 친다 뭐 그런 얘기 있었는데 헤지펀드 폐업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그 흐름과 전략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 있는데, 어쨌든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주가가 좀 빠지기 시작하네요. 폐업을 좀 일찍 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아무튼 두고 봅시다. 그리고 방어주 위주의 움직임들 오늘은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기술주들은 일단 한 대 맞고 시작할 것 같다. 여기까지만 참고해 봅시다. 오늘은, 네, 여러 가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딱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 보인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시장 흐름 보고 장중, 네, 시황에서 다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힘내보자고요. 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